테이블보 팔고 있고, 그다음에 오디오장, 스피커장 이런 농기계도 팔고, 특정 카테고리를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중국의 공산품들을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집하기를 누르면은 이 마켓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베스트 상품만 정보를 쪽쪽쪽쪽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다 이제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 링크인 거예요, 이게. 가격도 나오네요. 네, 가격도 나옵니다. 아까 그 소싱기에서 뽑아놓은 데이터를 업로드 프로그램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상품 정보를 얘가 가져와요. 모든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알아서 자동 번역을 해줘요. 자, 보시면은 중국 사이트 페이지는 요건데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완전 잘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오죠? 구매 대행하면서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연말 연초가 구매 대행 살짝 비수기예요. 이때는 7,500에서 8,500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보통 뭐 8,000대가 넘어가면은 2,000 이상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한창 성수기 때는 1억까지 나와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디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중국 구매 대행 하고 있는 올해 40살 된 이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매 대행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구매 대행 이제 시작한 게 제가 정확하게 21년도 11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5년 차입니다. 잘 되시나요?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유튜브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거는 일반 그냥 회사원이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꿈 하나, 그게 좀 가장 셌거든요, 제가.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기회를 봐서 테일러샵, 맞춤 정장 가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잘 됐어요, 처음에는. 잡지에도 뭐 나가고 그럴 정도로 잘 되다가 저희 손님이 일반 손님도 있지만 결혼식을 앞둔 예복 손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중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 때 다들 알다시피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결혼식도 막 취소되고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때잖아요. 저도 굉장히 불안했고 언제까지 이거를 월세 까먹으면서 직원 월급 주면서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초창기 때 그냥 가게를 팔아버립니다. 젊은 패기로. 나는 뭐 어차피 첫 사업이 잘 됐으니까 다음 것도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지인 소개로 배달업이 이제 잘 된다, 그 지인분이 족발집을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추천을 해주셔서 덜컥 그냥 짤막하게 일을 배우고 족발 배달집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식업 경험은 아예 없잖아요. 알바도 해본 적도 없고 식당에서. 그것도 이상하게 이제 배달업이 하도 이제 호황이니까 잘 되긴 했어요, 걔도. 근데 장마 지나고 족발값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마진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고 요식업이 되게 힘들거든요. 일을 하면 할수록 몸만 힘들고 남는 거는 진짜 조금이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역시나 경영 악화 때문에 접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한 달 정도를 그냥 놀았어요, 백수로. 네. 가게 차릴 돈이 없는 거죠. 오프라인 가게를 2번을 말아먹었으니 자본금이 이제 완전 바닥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저도 엄청,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처럼 탐색을 엄청 합니다. 저자본, 무자본, 저리스크, 뭐 온라인 셀링 이런 주제로 유튜브를 엄청 탐색을 해요. 그러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본이 들지 않는 온라인 셀링 사업이 있다, 사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구매 대행이었어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보고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한창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이 유튜브 쪽에 올라올 때라서 그때 이제 바로 시작을 했죠. 요즘에 끝물이다 이런 말 있지 않아요? 꿈물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고, 중국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은 진짜 지구 최고의 생산 국가잖아요. 신상품은 무한히 쏟아지고 그거를 찾는 사람들도 여전히 계속 존재한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구매 대행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 구매 대행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베이지 좋아하세요? 베이지 좋아합니다. 패딩도 베이지고 차도 네. 베이지인데요. 아, 그러게요. 그렇게 됐네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구매 대행에 대해서 네네.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대신해주는 서비스업이에요. 저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중국 물건을 못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대신해서 중국 물건을 사서 배송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물건들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고객들이 찾는 거를 하고 있고요. 특정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싱하는 것도 이따 보여드릴 텐데 현재 사람들이 찾고 있는, 최근에 지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품들만 모아서 이제 상품을 국내 오픈마켓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주문을 하시면은 해외 사이트에서 제가 주문을 해서 보내드리는. 돈 되는 건 다 판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요즘 팔리는 건 다 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부업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구매 대행이었어요? 일단은 구매 대행 자체는 물건을 내가 일단 올려놓기만 하면 언젠가는 팔리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 들여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부업들은 뭐 요즘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진짜 수익화를 하기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내가 뭐 재능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번뜩이거나 기술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 내가 열심히 시간 들여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수익화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겠구나. 뭐 되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 파는 일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이제 자본이 들지 않는 구매 대행을 택하게 됐죠.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슈트핏이 장난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촬영한다고 원래 편하게 다니는데 이렇게 입어봤어요. 네. 어떤 물건 팔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구매대행 마켓을 하나 제가 들어와 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다양해요. 테이블보 팔고 있고, 그다음에 오디오 장, 스피커 장, 그다음에 뭐 냄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베릴린 처리기. 이게 아마 포도 같은 거 여기다 넣어서 농약 처리하는 그런 기계일 거예요. 이런 농기계도 팔고, 그다음에 타공판에 거는 후크 거리도 있고요. 다트판, 룰렛판 뭐 이런 것도 팔고 있고, 의자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뭐 이상한 거 다 파네요. 네, 보시면은 특정 카테고리를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중국의 공산품들을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사입 셀러들은 이렇게 못하죠. 여러 가지 다품종을 내가 사입을 해놓고 판매한다? 그건 불가능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거를 올릴 수 있는 거는 구매대행 판매자만 가능하다. 그것도 중국 구매대행. 왜 중국만 가능한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구매대행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 유럽, 뭐 일본 정도가 있을 텐데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런 공산품은 안 팝니다. 거의 브랜드 뭐 의류나 그쪽이 많지 이렇게 다양한 공산품들은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매 대행 하려면 무조건 중국 해야겠네요. 저는 중국 구매대행이 제일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 카테고리도 정말 다양하고 상품도 거의 무한히 계속 신상품이 쏟아져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국가랑 다른 점이 이런 상품들이 브랜드가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격 비교에도 조금 자유롭다.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브랜드 의류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특정 모델, 특정 브랜드로 고객이 검색을 해서 최저가를 찾기가 너무 쉽다. 근데 중국 구매대행은 브랜드 자체가 없는 거 위주다 보니 가격 비교에 자유로운 거고, 그래서 마진이 타국가보다 훨씬 좋아요. 평균적으로 한 25% 나오거든요. 타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팔려요? 네, 팔립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다른 판매자모를 제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규로 올린 상품들이 여기 뉴라고 떠 있고, 여기 지금 베스트라고 떠 있는 거는 실제로 팔린 것들이에요. 보면은 뭐 안전화도 파셨고, 깔깔이도 파셨고, 셀프 잡티 제거기 뭐 이런 거는 사실 의료기기로 빠질 수도 있어서 위험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계신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언젠가는 팔릴 수도 있는 물건들인 거예요. 누군가는 찾기 때문에. 대표님이 가장 많이 파셨던 제품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수량으로 일단 밀어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랜덤하게 잘 팔리는 게 튀어나올 거예요. 그거를 더 잘 팔리게 만들어서 파는 방식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제일 잘 파는 거를 한번 어떤 건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급 원목 책상 이런 거예요. 좀 비싼 가구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반자동으로 반대량으로 올려서 잘 팔리는 거를 하나 발전시켜가지고 꾸준히 팔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팔고 있는 게 이런 침대 옆에다 두는 서랍장 같이 생긴 협탁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책장들 있잖아요. 아이 방에 놓고 쓰거나 그런 책장들도 잘 팔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구들은 네네. 배송 중에 파손 나면 어떻게 해요? 파손이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구류는 파손이 잘 나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파손이 나던 말던 일단 주문을 받으면 보내봐요. 보내보고 포장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해서 고객한테 안전하게 간 거를 알게 되면 그건 제 노하우잖아요. 포장 노하우고 네. 아, 이 상품은 안 깨진다라는 걸 알게 된 것 자체가 제 이제 경쟁력인 거죠. 남들은 아예 소싱 자체를 안 하니까. 아, 위험하다고 안 하니까? 위험하다고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나는 이걸 해서 안전하게 내가 보낼 수만 있으면은 이거 나 혼자 먹는 거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역마진이 나던 파손이 나서 뭐 반품이 나던 일단은 보내본다. 그러다 보면은 뭐 많이 깨지긴 해요. 사실 저만의 노하우인데, 일단 뭐 한 10개 보내면은 뭐 5개는 깨지고 6개는 깨지고 그래요. 그러다가 2-3개 안 깨지는 게 나타났어. 그거를 또 뭐 리뷰도 달고 해서 팔아보고 하면은 뭐 다른 셀러들은 안 올리니까 저한테만 주문이 들어오고 그런 현상도 가끔 일어나죠. 더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은 일단 배대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포장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깨지니까 다음에는 좀 더 보강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무작정 포장을 강화를 해서 보내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포장 비용 때문에 마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상품에 맞는 딱 가성비 있는 포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초보자들은 어떤 물건을 파는 게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물건을 안 가리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예 구매 대행이 처음이어서 너무 뭐 반품이나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 거를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뭐 가구류는 제외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근데 내가 도전적이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으시면은 남들이 기피하는 뭐 가구류, 예를 들면 뭐 유리가 들어간 뭐 서랍장이라든지 파손 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오히려 해보면은 그게 내 경험이 되고 내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그냥 이따가 제가 소싱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거기 나오는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소싱기가 뭐예요? 말 나온 김에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싱기를 제가 쓰고 있고요. 소싱기 메인 화면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상품 수집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클릭을 하면은 여기 키워드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는 뭐냐면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치고 검색을 하면은, 자, 예를 들겠습니다. 지하수 여과기 물, 뭐 이런 키워드 있잖아요. 이런 상품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하면은 이 상품을 팔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상점들을 얘가 쫙 모아줘요, 소신기가. 이 상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상품을 팔고 있는 여러 마켓들을 얘가 쫙 모아준다. 아까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최근에 팔린 3일 이내에 팔린 상품을 베스트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마켓을 먼저 모아놓고 소싱기를 시켜서 이 마켓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그 베스트 상품, 최근에 팔린 것만 얘가 따로 또 모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하려면은 이 마켓 들어가서 얘는 오늘 뭐 팔았지 확인해야 되고, 이 마켓 또 들어가서 얘는 오늘 뭐 팔았지. 근데 하루 아예 판매를 못한 판매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띄엄띄엄 베스트가 나오는데 그거를 모으려면은 하루 왼종일에도 몇십 개를 못 할 거예요, 아마. 한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직접 했을 때요? 네. 그날 달라요. 어떤 날은 어떤 한 마켓에서 베스트가 많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없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사용하면은 얘가 키워드 쳐서 이거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를 쫙 모아주고 수집하기를 누르면은 이 마켓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베스트 상품만 정보를 쪽쪽쪽쪽 가져오는 거예요. 금방 가져옵니다. 자, 여기 아까 키워드를 치면은 키워드를 팔고 있는 마켓들을 모아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해외 구매대행 몰만 모아줘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다가 중국 구매대행스러운 키워드를 치셔야지 중국 구매대행 마켓을 모아준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나이키, 뭐 그런 브랜드 키워드 있잖아요. 나이키 신발 이런 걸 치면은 미국이나 유럽 구매대행 판매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중국 구매대행 키워드를 치셔야 되고, 여기다가 중국 공산품 키워드 있잖아요. 뭐 닥털 뽑는 기계 뭐 이런 거를 치시면은, 사실 닥털 뽑는 기계라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안 파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구매대행 키워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넣고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얘를 팔고 있는 중국 구매대행 판매자를 쭉 모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초보자분들은 이 중국 구매대행에 맞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많이 판매를 해봤으니까 닥털 뽑는 기계, 뭐 무슨 기계 다 툭툭 나오는데, 초보자분들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럴 때 쓰시는 거는 여기 보시면 키워드 도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양한 키워드들을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중국 구매대행 키워드인데 그래도 검증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검증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키워드가 중국 키워드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키워드 미국 구매대행에서 파는 건가? 유럽에서 파는 건가? 일본에서 파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간단해요, 선택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켓을 모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선택 수집 스토어 상품 수집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 이 소싱기가 맨 위에서부터 이 마켓들을 방문하면서 돌아다니면서 3일 이내에 팔린 베스트 상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상품 정보 가져온 것들을 리스트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상품들을 쫙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남이 판 거를 가져온 거니까 그대로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팔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증 없이 팔면 안 되는 것들, 유아동 제품들 혹은 가스 관련 용품들, 내지는 뭐 브랜드. 중국은 어쨌든 중국이기 때문에 가품 이슈가 상당히 걸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빼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남들이 판 거니까 나도 팔아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 가보면은 그 판매자도 정지되고 나도 정지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 정지된다는 게 스토어가 삭제된다는 거예요? 그쵸. 스토어한테 페널티를 받는 거죠. 너 이런 상품 팔았어? 너 가스용품 인증 없는 거 팔았네? 그럼 페널티. 그게 누적되다 보면은 마켓 정지, 계정 정지가 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브랜드 명품들 가품 같은 걸로 신고가 들어오면은 걔는 바로 정지.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아무 문의 없는 가방이었는데 뭐 에르메스 버킨백 같은 거 보면 뭐 로고가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긴 거를 올렸다가 바로 정지당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다. 조심해야겠네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거는, 내가 패션 쪽 아예 잘 모른다 그러시면은 패션 의류, 뭐 주얼리 이런 쪽은 그냥 보이면은 일단 삭제하고 나머지 걸 올리셔라. 왜냐면 상품은 무한히 많으니까요. 대표님도 정지 당한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 소싱기에서 검수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계정 정지를 2개를 당한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전에. 그때 뭐 올리신 거예요? 가스용품이었던 것 같아요. 가스용품. 누적이 돼서 날라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다 보면은 요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남들이 팔아서 내가 가져온 거지만, 여기 보면 아디다스처럼 뭐 삼선 줄이 있거나 모양들이 있잖아요. 브랜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거 브랜드 아닌 것 같은데 긴가민가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삭제하시고 다른 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문제될 만한 게 있나 없나 정도 확인하는 거예요. 뭐 이런 가방류도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애매하면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수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국내
국내 상품의 정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국 사이트의 정보도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문을 받고 나서 주문 처리를 하려면은 해외 사이트에 링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URL이. 그거를 얘가 찾아줍니다. 또 해외 구매된 중국 상품인데 국내 판매자가 올라온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국내 판매자가 올려놓은 이 사진을 가지고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똑같은 거를 찾아서 매칭을 해준다.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매칭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매칭 버튼을 누르면 얘가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거를 찾아줍니다. 자, 똑같죠? 똑같은 거를 얘가 찾아준다. 이건 다 이제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 링크인 거예요, 이게. 가격도 나오네요. 네, 가격도 나옵니다. 그럼 제일 싼 거 사면 돼요? 싼 거를 매칭을 하셔도 되고 그냥 아무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 매칭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상품 선택을 일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보통 그냥 첫 번째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이 되면은 여기 밑으로 사진이 붙어요. 얘네 두 개가 똑같은지만 확인만 그냥 한번 해보시면 돼요. 쓱쓱 넘어가면서 다 똑같죠? 웬만하면 다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면은 매칭까지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명은 어떻게 정해야 돼요? 지금 여기 떠 있는 상품명은 경쟁자의 상품명인 거예요. 그대로 올리면 안 되니까 바꿔주셔야 됩니다. 좀 더 잘 팔릴 수 있게 수정을 해서 올릴 거예요. 그거는 여기 수집 상품 관리 쪽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추천 키워드 찾기라는 게 있어요. 눌러보면은 맨 앞 단어 세 단어 스마트 휴대용 재떨이, 얘를 우리는 메인 키워드, 핵심 키워드라고 보는 거고요.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 아까 메인 키워드 세 단어를 네이버 쇼핑에 쳤을 때 상위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얘네들의 조합으로 상품명을 지었을 때 우리도 상위 노출에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여기 추천 제목 있죠? 여기를 누르면은 아까 추천 키워드를 랜덤하게 조합해서 이렇게 상품명을 새로 짜줍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명은 끝나게 돼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구매대행 판매자를 찾을 수 있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은 중국 구매대행 판매자만 쫙 모아주죠. 그러면 소싱기를 시켜서 이 모아놓은 중국 판매자들을 돌아다니면서 3위 이내에 팔린 요즘 잘 나가는 베스트 상품만 모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아왔으면은 이거는 이제 국내 판매자의 상품 정보니까 중국 사이트의 상품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아까 했고요. 연결이 다 끝나면은 상품명도 내가 가볍게 소싱기를 통해서 잘 팔릴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소싱기에서는 할 게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업로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놓고 거기서 바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업로드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업로드는 아까 그 소싱기에서 뽑아놓은 데이터를 업로드 프로그램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상품 정보를 얘가 가져와요. 네, 이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는 전체 상세 페이지, 모든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알아서 자동 번역을 해줘요. 예전에 프로그램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번역 기능을 제공하긴 해줘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 한 장 한 장 번역을 눌러줬어야 돼요. 상품 하나를 들어가던 상세 페이지 한 장을 누르던 어쨌든 뭔가의 액션이 있어야지 번역이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다. 자, 보시면은 중국 사이트 페이지는 요건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완전 잘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중문으로 만약에 내가 내 마켓에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랑 번역돼 있는 거 여기도 한번 보시죠. 자, 이거 둘 중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거를 사람들이 살까요? 아니면은 번역이 돼 있는 거 살까요? 한국 사람은 당연히 되어 있는 거 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강추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세 페이지도 전체 상품에 대해서 얘가 알아서 번역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은 지금 번역을 안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따로 뭐 상세 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작업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많은 상품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몇 개 정도 올리세요? 이런 전체 번역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한 장 한 장 혹은 상품 하나하나 들어가서 번역을 해줬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 시간에 진짜 20개 올리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시간에 100개는 그냥 올립니다. 번역이 알아서 다 되니까. 그럼 썸네일은 어떤 걸로 골라야 돼요? 썸네일은 그냥 깔끔한 거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부터 깔끔한 썸네일이 잡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로.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첫 번째 대표 이미지가 깔끔하지 않다. 그러면은 깔끔한 거를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앞으로 밀어만 놓으시면 땡이에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썸네일을 바꿔놓으면은 여기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고객한테 노출되는 대표 이미지인 거예요. 옵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옵션을 눌러볼게요. 고객은 이 썸네일을 보고 내 상품을 클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상품의 옵션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객이 바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얘랑 그냥 똑같아 보이는 걸 찾으셔서 대표로 만들어주시면 끝이에요. 똑같죠? 사진은 약간 다른데 똑같은 겁니다. 썸네일이랑. 얘를 그냥 대표로 만들어주고 끝. 자, 상세 페이지는 안 봐요, 저는. 어차피 번역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 여기서 바로 등록하면 끝이에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상품 하나 올리는데 몇 초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구매 대행하면서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연말 연초가 구매대행 살짝 비수기예요. 돈을 많이 안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7,500에서 8,500 정도 월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마진율은 2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뭐 8,000원대가 넘어가면은 2,000 이상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한창 성수기 때는 1억까지 나와봤고요. 매출 1억이요? 네, 매출 1억. 그때 매출 1억 나왔을 때는 순수익 한 2,500 정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대행 하면서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벌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월 달인데 제가 12월 달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주문 처리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주문 건수가 1,390건이고요. 그다음에 결제 금액이 8,600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문 많이 들어왔나요? 어제 주문 처리하고 오늘 주문 처리할 거를 좀 뽑아왔는데 결제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주문 개수는 57건에 280만 원 정도 나왔네요. 어떨 때는 뭐 대량 주문 이런 거 터져서 500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쩔 때는 뭐 200만 원대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300만 원, 400만 원. 매일매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기억이 남는 날이 있는데 대량 주문을 한 건 받고 그다음에 제가 반대량으로 올린 거 주문 합산해가지고 꽤 많이 터진 날이 있었습니다. 차수막이라고 해서 빗물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거 빗물 막고 있는 거, 자 요런 거를 코레일 자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대량 주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 차수막만 400만 원치를 팔았고요. 마진은 그때 30% 이상이었으니까 150만 원 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다른 주문건까지 합해가지고 그때 순익이 아마 이거 150 그거 150 해서 300만 원 딱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분 되게 좋았죠. 그날 파티 하셨나요? 파티는 아니고 그냥 조용히 혼자 흐뭇해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알리랑 테무 나와서 네. 영향은 없나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이 알리테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가 작은 상품들 위주예요. 근데 저희는 아까 차수막 같은 거 큰 것도 많이 팔고 알리테무에서 팔 수 없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판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지가 않습니다, 물건들이. 지금 알리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인테리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알리에서는 이렇게 좀 작은 소품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부피가 큰 제품들, 업소용 기계들 이런 거 위주로 팔기 때문에 물건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알리랑 테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중국 구매대행이 망했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얘기가 지금 사실은 싹 들어갔어요. 최근에 알리테무 때문에 중국 구매대행 망했다 그런 얘기 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도 그럼 옛날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리테무 쓰셨던 국내 고객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이랑 좀 닮았는데 좀 못한 사람 보고 뭐 테무 누구누구 뭐 테무산 누구? 그죠. 태무산 누구 그런 약간 조롱거리까지 되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용자도 예전보다 많이 빠졌고 알리 베이스로 하는 구매대행 셀러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타오바오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계절마다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잘 팔리나요? 그 시즌 상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크 월드를 일단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봄은 3월, 여름은 7월, 가을은 10월, 겨울은 12월이고요. 그거 전에 한두 달 전에 상품 등록을 해놔야지 잘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수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이에요. 봄에는 뭐 나들이, 피크닉, 다이어트, 운동, 캠핑, 패션 뭐 이런 것들이 잘 팔리겠죠. 여름에는 뭐 바캉스, 가을에는 등산,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근데 구매대행 셀러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농가 수요의 상품들을 파는 게 좋습니다. 뭐 봄에는 씨앗 파종기, 여름에는 하우스 환기, 비닐하우스죠. 환기 제품들 뭐 그런 게 잘 나가고요. 가을에는 탈곡기, 수확기, 농작물 저장용 박스 이런 게 잘 나가고, 겨울에는 제설기 같은 거, 그 다음에 하우스 난방기 이런 게 잘 나간다.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잘 보시고 소싱을 하셔서 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공유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드려도 다 안 하세요. 정말 하실 분들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매대행 뭐 소싱, 아까 제가 프로그램 시연을 보여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업로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에 만족하시나요? 매우 만족합니다. 이만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제가 사입도 해보고 했는데 재고 리스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셀링 중에서는 구매대행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반품이나 환불 들어오면 어떡해요? 저는 최대한 반품을 막는 편이에요. 고객한테 전화해서 할인을 좀 일부 해드릴 테니 그냥 쓰셔라 이렇게 좀 협상을 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잘 막아줘요. 그리고 요즘 중국 공산품들이 품질이 별로다라는 오해가 많으신데, 사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이 거의 다 중국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그래서 크게 품질 때문에 반품 나거나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CS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나요? 전화를 잘 받으면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잘 받는다라는 거는 통화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화를 내가 오는 전화마다 다 받는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전화를 안 받아도 되게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어떡해요? 이건 제 노하우인데, 전화를 안 받아도 살려는 사람 안 놓치고 불만 있는 사람 불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세팅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대행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시나요? 아까 프로그램을 보셨겠지만 그게 없던 시절
시절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엉덩이 싸움이었거든요. 프로그램이 다 해주는 거를 내가 오래 앉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좀 고통스러웠어요. 이거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았죠. 근데 그 어려웠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절들이 이제 소신기의 등장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장사하기 너무 좋다, 편하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까요? 그거 기억난다. 제가 예전에 족발집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음료를 대주던 그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간인가? 조간의 물류라고 그런 사장님이 계셨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한테 물류 카트를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 음료수 싣고 다니는 수레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연락처 딱 보고 바로 전화 드렸죠. 근데 나한테 주문 주셨다. 그랬더니 아니 족발 장사 안 하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때 되게 즐거웠어요. 서로 이제 근황 토크하고.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구매 대행을 쭉 지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부업을 많이 찾고 계신데 중국 구매 대행에는 관심을 많이 안 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초보자가 시작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부업을 뭐 생각을 하신다면 중국 구매 대행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제가 그랬듯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추가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조금 경제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셔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런저런 부업도 많고 정보들이 너무 넘쳐날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거 잠깐 했다가 저게 좋은 것 같아서 이거 잠깐 했다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뭔가 한 가지를 정하셨으면은 그거는 깊게 쭉 파고 진짜 내가 죽을 듯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안 되면은 그때 다른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깔짝깔짝 되면은 이도저도 안 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